지난주 저는 가족들과 해안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날씨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바다 음식들, 저녁 무렵 신두리 해변가에서 점프하며 찍은 실루엣 사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환상적인 기분을 가지고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행복한 여행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꿈꾸는 여행자의 채널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터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들려주실 멋질 분을 모셨습니다. 행복비전연구원의 민승기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승기입니다. 예, 제가 원장님의 팬입니다. 아이고, 강연도 영광입니다.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 행복비전연구원,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데요. 네. 예, 행복비전연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저 네. 혼자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1인 기업으로 네. 제가 프리랜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저의 네. 타이틀로 삼고 있는 곳이고요. 네. 강의와 저술과 방송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는 1인 기업인지 몰랐는데 네. 1인 기업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에다가 예. 이제 많은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은 리더십과 소통, 조직 문화, 가정과 자녀, 다양한 주제로 교육과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벌써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16년 되셨어요? 네, 직장 생활을 마치고 네. 제가 잘할 수 있으면서 좋아하는 네. 이 강의라는 분야의 전문가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일을 하게 되신 거네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 일본어를 전공을 했는데 아, 일본어 전공이세요? 네. 그런데 재미있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일본어와 관계없이 영어로만 근무하는 미국계 회사 코카콜라 한국지사를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됐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직장 생활의 경험 속에 교육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한 10년 정도의 경험을 쌓고 네. 이것을 전문적으로 내가 나가서 하면 좋겠다 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1인 기업의 강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하실 때 옛날에 그 영업하시던 이런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네. 다양한 기업의 다양한 분들 앞에서 강의라는 게 네. 책에서 보고 연구한 것을 전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코카콜라 다닐 때는 저도 교육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영업사원과 함께 네. 이제 우리 그때 용어로 현장 용어로 까대기라고 합니다. 네네. 등짐 지는 거. 예, 예. 그것을 같이 하면서 우리 콜라 한 상자 더 팔아주세요. 예. 이 일들을 하던 경험을 가지고 예. 이제 체계화된 이론을 접목해서 강의를 했죠. 아, 그렇네요. 네. 그 다시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이런 책도 쓰셨는데요. 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네.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그 리더십에 대한 오해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좀 이 책의 특징입니까? 저 역시 지금 25년 정도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네. 저의 경험도 있고 제가 접하는 많은 분들의 상황 속에서 보면 네. 단지 연차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네. 그 사람이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는 단순히 지위가 높아지고 가지고 있는 권한이 커지는 것만이 예. 리더십의 본질은 아니다. 네.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네. 그럼 리더십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뭐 변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섬김의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요.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연구되는 리더십과 네. 우리 신앙적인 크리스찬 관점에서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은 저는 공통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키워주면서 네. 함께 뭔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에서는 내가 죽어야 될 때 죽을 수 있는 거, 내가 뒤로 물러설 때 물러설 수 있는 거, 네. 그러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시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공했던 리더십, 또 실패했던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뭐 케이스 네. 이런 거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라면 네. 결국 리더십의 결과는 그 리더와 조직 구성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네. 함께 행복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네, 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싶거든요. 함께 행복한가?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거창하게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코카콜라에서 하나의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 역할을 할 때 네. 한 9명 정도의 팀원이 있었는데 네, 네, 네. 3년 정도 함께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그 팀장으로서 발휘한 리더십의 특징을 지금 돌아보니 네. 우리 팀원들을 자율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네. 권한을 좀 이렇게 부여해 줬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저와 함께 영업 활동을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주말 부부 활동을 막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네. 일일이 지시하고 오다를 내리고 그다음에 결과를 점검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보다는 네. 저는 제가 옆에서 도와줄 일정의 부분만 딱 정해놓고 네. 나머지는 그들의 경험을 믿고 네. 자율적으로 활동하게끔 했더니 네. 정말 그 3년 동안 원 없이 일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네. 팀원들이 행복했던 것 같고요. 저 저 역시도 그 3년 동안이 제 직장생활 10년 중에는 네. 가장 치열했으면서도 행복했던 때로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성공적인 리더십의 예. 사례가 아닐까 그게 떠오르긴 합니다. 그럼 제가 좀 짓궂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 자질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조직의 리더로 되고 사장이 되시지 네. 왜 이렇게 연구원을 1인 기업을 차려서 굳이 강연으로 나가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경험과 자신감 때문에 네. 그래 내가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한번 운영을 하는 예. 사업가가 돼보자. 사실은 그 꿈을 가지고 회사를 나왔는데요. 네네. 3개월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셨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뼈아픈 실패했던 리더십의 또 사례가 아닌가.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의욕이 저는 굉장히 그때 충만했고 네. 자신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작지만 하나의 기업을 일구고자 3명이 공동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 제 지금 분석을 해보면 너무 제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는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 한 달 만에 회사를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네. 청산 작업 두 달 동안 하고 3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제가 좀 아픈 추억을 들춰냈네요. 네, 근데 저는 그때의 경험이 또 지금 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네. 정말 굉장히 큰 자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아픈 경험을 딛고 또 다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네.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네.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소스를 제가 네. 보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보면 취업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샐러리맨보다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싶어서 자기 회사를 갖고 네. 싶어서 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충고가 있을까요? 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저의 경험도 비슷했었고 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직장이라는 조직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만족스러움 네. 그것을 창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뚫어보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대리만족. 네. 네. 근데 그것은 조금 제고해야 될 의도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창업을 한다는 것은 네. 자기의 경험과 실력을
자기의 자율성과 책임 안에서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예. 준비가 됐을 때 네. 그럴 때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단순히 조직이라는 곳을 떠나는 하나의 수단이 대리만족의 수단이 돼서는 예. 결코 행복한 결과를 못 만든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냉철하고 네.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돌아봐야 네. 그래야 그 창업의 첫걸음이 순조롭지 않을까. 네. 저도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우리가 네.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이 가정도 있고 네.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나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정의 리더십, 또 직장의 리더십,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바람직한 리더십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건지 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가정부터 국가까지 참 교회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네, 있죠. 그렇죠. 그곳 모든 곳에서 리더십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곳에서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면 네, 일방적인 일방통행식의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는 거. 네. 그것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행한다거나 네. 이런 말씀을 말하는 그래서 거예요. 보통 리더에게 네. 필요한 권위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잘못하면 네. 리더에게 필요한 권위가 손상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가정에서 요즘 부모의 권위가 네. 또는 교회에서 또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위가 손상이 되면 네. 전체 공동체에는 문제가 되죠. 네. 다만 네. 그들의 권위가 권위적으로 변질될 때 아하.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 권위적으로 변질된다는 얘기는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존경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이 스스로 주장하고 지시하는 거 이게 권위적인 거거든요. 그렇네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도 네. 내가 이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따라야 될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권위적인 건데 갑질을 권위적이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 이제 예. 직분자들의 자세. 예, 예.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되 권위적이지 않을 수 있는 모습만 갖춘다면 네. 정말 행복한 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직장에서는 자유스럽고 혼자 개인적으로 있는 걸 좋아해서 승진도 좋아하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풍토가 많은데요. 왜 이런 풍토가 생겼을까요? 어찌 보면 네.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게 네.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네. 일단 가족 구성원들이 저만 해도 사남매인데 네.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인 시대니까 여럿이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테고요. 네.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혼자 공부도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 있는 시대.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혼자 해버리고 말지 네. 이게 익숙한 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궁극적인 리더십의 수준에서는 네. 나 혼자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네. 남도 나처럼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리더가 진짜 리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네. 나 혼자 잘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네. 누군가의 리더가 돼서 나처럼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육성해주는 네. 그런 진짜 리더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네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네, 민승기 원장님이 추천하신 유턴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건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네. 본격적으로 신앙에 뭐 뿌리가 좀 내렸다고 할까요? 네. 요 초기에 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 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경험이 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찬양을 하는데, 네. 그래,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지? 예.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네. 그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네. 믿음 때문에 온 거구나. 네. 정말 믿음 굳세게 가져야겠구나. 네. 그런 은혜가 돼서부터 신앙이 좀 깊어지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예.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네. 이런 가사인데요. 네. 그 대학 청년 시절에 청년 시절 직후에 믿음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던 때에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네. 어떻게 누가 이렇게 전도하셨나요? 원장님께는? 전도 아닌 전도를 받고 네.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네. 대학 때문에 왔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그때 처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는 분들이 아들 하나 남아 있는 저를 보고 예. 엄마한테 효도하려면 엄마하고 같이 교회 다녀야지 하는 말에 예. 효도하는 셈 치고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효도하려고 믿음을 가지셨네요. 네.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네요. 네. 네. 그 민승기 원장님이 쓰신 책과 강의를 제가 접하고 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런 결심은 하더라도 이 강연을 듣고 또 며칠 지나고 책을 읽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이게 그런 마음만 있지 행동이 잘 실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변화까지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네.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과 제가 일치하는 건 뭐냐면,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 잘게 쪼개서 써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좋았다,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끝나면 네. 분명히 그거는 오래 못 가죠. 네. 네.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받았다면 또는 생각이 예. 들었다면 네.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잘게 쪼개서 작은 네. 것을 네. 써놓고 보면 아무래도 실행력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 계획표가 될 수도 있고 네. 체크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잘게 쪼개서 써보자. 그리고 자꾸 눈에 띄는 곳에 놓고 보자. 네. 그게 첫 걸음이 되면 좋다고 좋은 봅니다. 책이나 강연을 듣고 나면
그것을 실행 계획이라든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네.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네. 매일 그것을 하나의 자기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쳐다보고 그러다 보면 실행력이 높아지겠죠. 아, 실행력이 높아진다. 아, 그렇게 됐네요. 그 요즘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희 시대에는 그렇게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는데요. 원장님은 국내 유명 기업을 다니시면서 강의와 교육을 하시는데요.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 또 이렇게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장, 네.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취업 얘기하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이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16년 동안 우리나라에 참 크고 작은 많은 기업을 다니면서 네. 교육 인사 담당자들을 접하다 보니 네. 그들과 대화하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네. 정말 말뿐이 아니라요. 네. 스펙이나 실력이 아닌 인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에서 직원들을 뭐 대표님도 경험 많으시겠지만 네. 선발하는 과정이 1차, 네. 2차, 3차 단계를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1차나 2차 단계를 거치게 되면 네. 그다음 최종 결정은 더 이상 실력이나 스펙이나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소통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네. 어떤 대인관계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네. 저는 그것을 제가 요번에 쓴 책에서 인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그 부분이 결정적인 핵심 인재의 조건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한 직장에 그 도전하는 직원들이라면 네, 네.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은 대부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네. 회사에서 누가 더 팀워크를 다지고 화합하면서 예. 오래 같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발의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취업 특강이나 이런 데를 나가 보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아직도 발표력이라든지 네. 스펙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조금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조금 더 자기의 인성을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요즘 청년들이 한 직장을 이렇게 오래 다니는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또 친구,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친구, 네. 이런 친구를 기업이 원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료에도 보면 네. 기업의 임원들에게 설문조사한 자료 중에 네. 좀 짓궂은 질문이죠. 네. 당신네 그 직장의 직원 중에 자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네. 대부분 자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 네. 임원 입장에서 네.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기업이라면 이익을 추구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그 의견은 굉장히 네. 적었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직원, 네. 부정적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는 직원, 네. 이런 직원이 1순위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럼 채용할 때 능력이 굉장히 좋고 스펙이 굉장히 훌륭한데 인성이 좋지 않은 친구, 이런 친구는 안 뽑나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갈등했어요. 그런데 항상 능력이 자꾸 보여서, 스펙이 보여서 뽑고 나면 결국은 후회하는 이런 현상이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대표님의 경험이 그대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한 자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유가 네. 실력은 좋은데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도 네. 자신의 인성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꼭 넣는 것도 네. 취업 준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크리스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 인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인성이 바로잡아지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가장 좀 쉽게 말씀을 표현을 한다면 네. 양심과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심과 상식. 양심과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당장 본인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네.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탈 행동과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은 자신의 인성을 정말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고 네.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기준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점검해 본다면 네. 자연스럽게 인성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강화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좀 일찍 만났어야 제가 경영을 더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행복 비전 연구원 민승기 원장님을 모시고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나와서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 방송을 네. 듣는 청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네. 상당히 기뻤습니다. 네, 그 원장님이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행복 비전 연구원 민승기 원장님을 모시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인성이 경쟁력이다. 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원장님의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 청년들의 궁금증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했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16년간) 매년 1000여 시간이 넘는 강의로 비전을 심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을 쓰시고 기업과 교회에서 활발하게 강의하시는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의 여행지기 최종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한 여행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꿈꾸는 여행자의 채널을 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뵈니 더 반갑네요. 자꾸 만나는 게 역시 좋은 거죠? 원장님이 잘생기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네. 원장님의 그 청년 이야기, 청년기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원장님의 청년기는 좀 어떠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소심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네. 대중 앞에 서서 강연을 하고 네. 심지어 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강연을 하는데 네. 옛날에 저를 알던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저 친구가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청년기 때까지는 네. 굉장히 소심했고요. 네.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혼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내성적인. 네.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 관계도 보면 네.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친한 친구 몇 사람. 네. 그 외에는 친구의 폭도 넓지 않았던 네. 그런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힘이 많이 되겠네요. 아마 많은 비교가 되겠죠? 그 원장님은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해서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다든지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는 마음으로 네. 대학 때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된 게 계기였지만 네. 군대를 가면서 또 다른 신앙의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해서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네. 결국 청년부 시절 몇 년 동안의 그 경험이 네.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처럼 청년기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을 보면 네. 남 같지가 않은 거죠. 네. 저 친구들도 저 시기를 요렇게 보낸다든지 이러이런 방향성을 잡는다면 네. 이후의 삶이 참 많이 달라질 텐데 네. 그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 청년부를 이렇게 섬기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결혼을 하고 첫 번째 맡은 부서가 네. 청년부 담당 교사였고요. 네.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라 네. 청년부 전담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부 교사이면서 제가 알아서 예배를 진행해야 되고 네. 청년부 활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게 계기입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그 이렇게 강연자로서 하신 것보다 청년 교사의 경력이 더 기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예. 20여 년 이상. 거의 횟수로 따지면 이제 뭐 20년 정도 중간에 약간의 공백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 청년들을 데리고 20여 년간 단기 선교를 뭐 여러 나라에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뭐 베테랑 선교 여행가라고 이런 소문도 있는데요. 그 어떻게 해서 청년들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게 되셨나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년부 교사로 청년부 활동을 시작했던 때가 네. 90년대 초반 중반쯤 되니까 네.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글로벌화되지 못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네. 아, 우리가 세계로 시야를 좀 넓혀보는 게 어떨까? 네. 좀 더 넓은 곳에 우리의 관심을 좀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시작을 한번 했던 거고요. 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네. 이제 저와 청년들의 많은 도전과 네.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네. 어떤 나라를 주로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저희 연고가 있는 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을 네. 위시로 해서 예. 아무래도 그 일정이 너무 길지 않으면서 소화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네. 일본이라든지 예. 대만, 네. 인도네시아, 예. 말레이시아 예. 이제 이런 나라들을 해마다 이렇게 순회하는 식으로 올해는 여기였다면 내년은 저곳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오래 지속을 하다 보니까 네. 2, 3년에 한 번씩은 같은 곳을 다시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선교와 여행의 어떤 그 지속성도 있고 네. 그 사이에 변화된 모습도 보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네. 있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를 주로 가셨네요. 아시아 국가 쪽으로 네. 갔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또 마음에 어떤 큰 기쁨이 있었던 이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 먼저 드리면 네. 인도네시아에 네. 산악 지역으로 들어갔었던 때였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다 보니까 네.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갖고 네. 갔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산 중턱에 캠프를 만들어서 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나라를 치면 주일학교처럼 네. 이렇게 며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가 투입이 됐는데 네.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산지에서 인도네시아 산 중턱에서. 중턱에. 네. 근데 그 아이들이 2시간 넘게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첫날 사역을 마치고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네. 아침에 어디선가 막 노랫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깨면 네. 그 아이들은 벌써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배운 노래 부르는 아. 그 200여 명의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네. 저희 청년들과 저한테는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저희들은 네. 야, 우리 가서 정말 잘해야겠구나. 쟤들도 맨발로 2시간 걸어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네. 저게 진짜 찬양 아닐까. 네. 그 경험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여행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생은 여행과 같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인생은 여행과 같아 어떤 의미일까요? 하면 할수록 네. 배우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게 올해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짐 하나를 싸도 네. 짐 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있죠.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쓸데없는 건 버리고 줄이자. 볼... 그 삶에서도 네. 계속 뭔가 쥐고 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네. 거. 사실 나중에 보면 그거 별거 아니고 벌써 버려도 상관없는데 네. 이런 것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도 히말라야를 갔다 왔는데요.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가니까 산에 올라갈 때 힘만 들고 결국 쓰지도 않고 네. 그리고 내려올 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버리고 오고. 역시 그건 공통된 경험이군요. 네, 네, 그렇네요. 그 강의와 교육 때문에 그 또 단기 선교도 가시고 시간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전국을 다니면 강의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네. 가족들과도 여행을 하시나요? 제가 강의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가정을 주제로 하는 강의 주제도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 역시도
네. 제 아내와의 관계 평탄치 않았고 네. 과거에 아, 또 그러셨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은 네. 이제 뭐 전 아들 둘인데 둘 다 이제 장성했지만 22살 네. 뭐 19살 예. 이 정도 했습니다만 예. 그 사춘기의 아이들 키우는 갈등. 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 강사까지 됐는데 네. 그 중에 좋은 비결로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여행. 가족 여행.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네. 무조건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번씩 두 번은 네. 1박 2일 국내 여행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 경험상 1박 2일 동안 가족 넷이 국내 여행을 다녔던 경험이 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문제를 회복하거나 네. 돈독하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 여행을 하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정말 공부 얘기 안 하고요. 네. 다른 얘기 안 하고 네.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예. 보면서 느끼는 거, 저거 저렇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든지. 네. 아빠 내일 점심은 이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정말 소소한 얘기들인데 먹는 얘기, 예. 또 자연 이야기. 네. 예. 그렇게 보고 듣고 먹는 이야기, 자기의 감정 경험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쭉 쌓이다 보니까 네. 그 1박 2일 동안에 평소에 날 잡아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네. 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계기들을 적절히만 활용한다면 네. 저처럼 가족 간의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네. 물론 상당히 그런 전 단계 준비라든지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하지만 네.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말 저도 이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들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김인식의 야곱의 축복이었는데요.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보물, 너는 하나님의 열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 김인식이라는 분을 잘 아신다면서요? 예, 저는 잘합니다. 제 아내가 네. 그 중학교 시절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네. 지도해줬던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네. 사실 그 목사님 사위분이라 네. 그런 관계로 저희 이제 교회에서 행사도 같이 여러 번 하고 네. 그래서 훨씬 더 친밀감을 갖고 있는 분이라 네. 이 찬양이 또 떠올랐습니다. 떠올랐습니까? 너무 가사도 좋고 네. 곡이 경쾌합니다. 네. 그 요즘 청년들 중에 보면 무엇이 가장 고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통의 어려움 이런 청년들이 많은 걸 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 부모들이 좀 많이 변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 네. 저도 부모지만 네. 부모들도 자녀를 대하고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 청년들도 역시 우리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의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좀 답답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네. 네. 뭐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나도 언젠가는 저 부모의 위치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네. 부모와 자녀인 나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보면서 네. 그 차이점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네. 주장하기보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 소통의 단계들을 좀 자주 만드는 것 이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부모님은 30년 후에 나의 모습인데 그죠? 네. 네. 그 주로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부모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까요? 왜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야, 너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네. 이제 이렇게 단정하고 얘기하는 걸 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예, 그래서 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도 나도 저 때에는 저런 식의 생각을 했었던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면 네, 네. 단정적으로 답을 주기보다는 네.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네. 네.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제 교훈을 주려고 하면 아빠는 왜 안 그러면서 나한테 가르치려 하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네요. 그 매년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고 가족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 원장님의만의 그 여행 노하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여행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초창기 때는 정말 짐을 굉장히 많이 싸는 것부터 출발했는데 그게 변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좀 부담을 덜고 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예전 같으면 이곳에 가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너무 꽉 차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돼야지 하는 압박감이 좀 깔려 있었는데 네,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네,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경험해보고 네, 또 그렇게 안 된다 한들 뭔가 또 다른 대체안이 있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네, 네, 그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면 네, 방법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 네, 이런 여유를 갖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같이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네, 조금 예민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내려놓으면은 네, 좀 더 편해진 상황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올해 연초에 그 아내와 함께 25일간 네팔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네. 그때 계획을 안 가지고 갔어요. 예. 현지에 도착해서 네. 즉석에서 계획을 짜고 가니까 네. 뜻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예.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증사진 찍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어디를 언제까지 꼭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예.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만 잃지 않는다면 네네. 좀 더 가볍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된다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렇죠. 가보면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상황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갈까요? 우리가 그
삶의 모습에서 네. 너무 성취 욕구에 아. 압박을 가지고 사는 네, 게 습관이 네. 되지 않았나 네. 싶거든요. 네. 사실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른 어떤 문화를 다른 체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성과, 목표 막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성과주의 여행. 예. 요즘 사회에서 언론에서 청년들한테 흑수저다, M4 세대다 이렇게 청년을 좌절시키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삶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잘 해나가고 싶은 이런 청년들한테 좀 용기와 힘을 불려주는 네. 그런 어떤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제가 많은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강사지만 네, 제 솔직한 심정은 네,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입장이라면 네, 제가 오늘 강의 온 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 네, 스스로 질문하면 자신이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한 걸 보면서 네. 저도 참 안타깝게 느끼는데 네, 근데 제 경험 하나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전 일본어를 전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입학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일본어를 구경도 못하고 일본어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네. 정말 첫 학기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자신 있다고 공부에는 네.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네. 너무나 우리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그 압박감을 느꼈고요. 예. 그러다가 제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네. 그때는 30개월이었거든요. 네, 네. 3년 뒤에 복학을 해서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네. 꾸준히 어떤 좋은 멘토를 만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조언을 들으면서 꾸준히 1년을 네. 했는데요. 네. 어느 날 일본어 회화 시간에 일본인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말이 팡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놀랬고 교수님도 놀랄 정도로. 예, 예. 근데 그것은 군대 가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다시 복학해서의 그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했던 예. 그게 한순간에 터졌던 경험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사실은 답답함이 있었죠. 네, 네.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 일관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더니 네. 팡 터지는 그 순간이 왔다는 거죠. 네. 조금 힘들겠지만 네. 우리 청년들도 네. 내가 계획한 것이 계획한 시점의 결과로 안 나와도 네. 그 내용과 방법에 자신이 있다면 네. 조금 더 해보세요. 네. 어느 순간 팡 터지는 게 예. 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올까라고 보거든요. 네.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네. 60세 살아갈 거면 30살에 뭔가 해야 되지만 네. 100세 시대니까 30 초중반에 아직 뭘 못했어도 그렇죠. 좀 더 기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런 버티기 인내 요게 좀 더해지면 예.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이 네. 저는 참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예.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다만 성실한 노력이 일관되게 가는 건 필요하죠. 네, 일관성 있게. 네. 예. 그 요즘 청년들이 그 이렇게 자기 표현, 자기 발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강연을 잘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강연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코칭을 해주시죠. 아,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취업을 하기도 힘들지만 취업한 이후에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근데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정말 중요한 또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그 능력을 갖췄다고 대부분 평가를 해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의 실력을 갖추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네, 그거에 더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 그게 이제 되면 강연을 한다든지 다른 쪽에 굉장히 수월하게 접목할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 많이 읽고 써보는 훈련을 해보지 않으면 네,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선천적인 능력을 갖춘 몇 분 외에는 네, 써보고 읽어보고 하는 그 축적된 경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써보고 읽어보고 하는 속에서 표현력이 다듬어지고요. 네, 컨텐츠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약점은 네, 상당히 많은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데 짧게 편집된 정보들만 흡수하다 보니까 네, 원전을 읽는 걸 잘 안 하고요. 네, 길게 쓰거나 길게 말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예. 이런 훈련이 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 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갈등들을 많이 겪는데요. 네. 그 일터와 신앙 이것이 상당히 병행하기가 어려운 이 생활인데 거기에 대한 지혜도 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네. 뭐 이게 모범답안일 수는 없겠지만 저의 네.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제가 일터에서 저에게 주어진 일의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를 갈고 닦고 어쨌든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기성세대나 윗사람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인의 왜곡된 인식을 갖는 게 참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장 본질적인 건 일터라면 네. 일터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 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신앙적인 또는 자신의 인생관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교회 신앙생활을 네.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맞습니다. 네. 예. 오히려 욕 먹는 네. 이런 일이 되는군요. 네. 네. 예,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저는 그 인성이 경쟁력이다 이 말씀하고 이 가족교육을 통해서 치유와 사랑이 태어난다 이런 말씀 또 이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성실히 준비하다 보면 펑 터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장님 그 마치시면서 소감 2주간의 소감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정말 요즘 이렇게 좋은 그 프로그램, 방송 이런 것들이 네.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제가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강사의 길이 돼서 길로 네. 접어들게 돼서 또 이런 방송에 출연도 하게 된 걸 보면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또 느끼면서 정말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이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 강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도 계속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초대 손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시간입니다. 아세요? 네, 전 방송을 한번 들어봐서 압니다. 그 바로 이름으로 짓는 삼행시 선물인데요. 대표님께서 이름을 띄워주시면 오늘 제가 장명을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죠. 네, 민족의 정기를 받은 그대여 승, 승리의 노래를 주께 부르라. 기. 기적의 열매가 내게 넘치리. 와, 정말 커다란 비전을 저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삼행시는 예쁘게 액자에 내서 제가 이렇게 쓴 글로 써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행복비전연구원 민승기 원장님을 모시고 삶과 같은 여행과 같은 삶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행복한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 꿈꾸는 여행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작의 이동희, 진행의 여행지기 최종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